네, 후보자님 우선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다른 동료 의원들 질의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서면 질의했을 때 후보자께서 답변 주신 내용이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제청을 할 때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제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대통령으로서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의 제청권을 부여한 위와 같은 헌법의 정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사법권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말 민주화 이후에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하나의 중요한 기둥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도 자리를 잡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이제 기대를 국민들에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후보자님 영화 서울의 봄 보셨습니까? 이게 전두광 씨 나오는. 최근에 나온 영화 아직 그렇습니다. 못 봤습니다. 네. 아, 뭐 보셨구나. 그 영화에 보면은 전두광 씨가 이제 집권을 하기 위해서 12.12 군사 반란을 아마 그린 것 같은 내용인데요. 헌법을 유린하고 우리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이 쭉 그려진 영화입니다. 네. 꼭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현재 헌법이 그때 이후로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형성된 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아까 여쭤본 것과 관련해서 보면은요, 5.16 쿠데타 이후에 61년 6월 6일 날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시행했는데, 당시 18조 2항에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제청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해 놨었거든요. 네. 즉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제청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게이트키퍼로. 지금 법무부가 우리 국가재건 최고회의격으로 사실 게이트키퍼 역할을 인사와 관련돼서, 인사검증과 관련돼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사검증단은 검증을 할 뿐이지 제청을 하거나 추천을 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사검증은 임명권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 제75조에 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 그 어디에도 보면은 법무부가 인사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법무부의 업무에. 네. 근데 인사 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야 대통령의 보조기구이기 때문에,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인사 업무를 할 수가 일부 위임받아서 하는 건 당연히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법률에 구체적 위임이 없는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위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게 인사검증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헌법 정신이 어떠냐는 말씀이죠. 형소 법률가시니까 당연히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셔야 될 뿐이니까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법 제75조의 취지로 볼 때 이게 위헌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렇게까지 봐야 되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서면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부적으로 비춰질 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여질 우려가 있다. 외부적으로 보일 때. 그러니까 그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근데 지금 답변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판사로 계실 때도 계속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국회에도 크게 쟁점이 되었던 것이고 이 한동훈 장관 하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견해가 없으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나중에라도 답변을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할 때 여쭐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입니까? 법률상 권한인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렇습니다. 이건 헌법적 권한이 아니고 법률적, 네. 법률상의 권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자들의 입법이 중요하고 입법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했던 그 법률이 등이라고 하는 표현, 네. 그러니까 부패 경제 등이라고 하는 걸로 등에다가 여기에 사법질서 저해죄라든지 뭐 공안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추가돼 공직선거법까지 심지어 정당법까지 지금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을 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권한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헌 아닙니까? 법률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입법 취지 아닙니까? 입법의 재량에 속해 있는 이 영역에서 입법의 취지를 반하게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줄였다는 명시적으로 줄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시행령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꾼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그 시행령이나 규칙에 대한 이제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 판단은 어차피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이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침해를 미쳤을 때 헌법소원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다루는 것이라서 헌재가 그것을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좀 아직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청구하지 않는 이상은 먼저 답변하기가 좀 불안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게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법률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이 아니고 대법원 소관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답변이시죠. 네.